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시란입니다.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타이페이 여행기 영상을 열심히 편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일차 2편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깐 편의점에 들르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일정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편의점 가서 요거트 하나만 사오려고 혼자 나와봤어요. 숙소 근처 세븐일레븐에 갔는데 아침부터 편의점에서 식사 중인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저씨가 뭐라고 막 하시길래 도망치듯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게가 한산하길래 냉장고 쪽을 좀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히야시 축하도 있더라고요. 홋카이도에서 제가 먹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요거트 발견! 2개 사면 할인해주는 것 같아서 송량 거까지 2개 골라봤습니다. 동전 확인! 2개에서 48대만 달러네요. 플라스틱 백. 대만의 웬만한 가게에서는 다 비닐봉지로 준받고 판매하더라고요. 대만 신호등 굉장히 귀엽죠? 춘스당에 있던 백화점은 여기서도 보이네요. 역시나 QR코드 영수증을 주시더라고요. 밥집에서는 아침 장사 준비 중이네요. 대만에는 오토바이만 많은 게 아니라 자전거도 정말 많더라고요. 모든 숙소가 다 그렇겠지만 나갈 때 카드 챙기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랑 같이 간 어떤 사람은 자꾸 막 카드 잊어버리고 막 뭐 그러더라고요. 조식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이 미스터 브라운 밀크티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숙소에 비치되어 있네요. 차 종류는 이렇게 티백제로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주방에 있던 빵과 잼 종류가 여기로 옮겨왔네요.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아침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3일차 스타 호스텔의 조식이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알차죠? 신기한 모양의 과일도 있고요. 물은 여기에 있네요. 그럼 아침 식사 시작! 샌드위치가 생각보다 촉촉해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침에 사왔던 요거트도 함께 흡입합니다. 원래 숙소에서 주는 조식은 제가 잘 안 먹는데 여기는 조식이 예쁘게 잘 나온다고 해서 먹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빵만 있는 게 아니라 과일도 있어서 좋고요. 여기서 잠깐 2일차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2일차는 예스폭 진지 버스 투어를 한 후 시먼딩에 들를 예정인데요. 예스폭 진지는 예류, 스펀 폭포, 진과스, 지우펀 이렇게 5곳을 말합니다. 버스 투어라 이동은 편리하겠지만 스케줄이 꽤나 빡빡할 것 같아서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스터 브라운 밀크티 진짜 맛있었어요. 한 잔 더 타온 다음에 조식으로 나온 별 모양 과일을 먹어봤습니다. 풀 같아, 풀. 여기 약간 상추 같은 거 중에 배 같은 거 있는데 약간 그런 거 먹는 거 같아. 안 달아서 먹는 게? 송량은 저 과일 2개 중에 하나는 달고 하나는 안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둘 다 안 달았어요. 그냥 물기 많은 풀 씹는 것 같은 상추의 대부분 있죠? 네, 그 부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있네요. 요거트도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으나 꽤나 든든한 아침 식사를 끝내고 잊지 않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저때 진짜 기침이 심했죠. 먹은 접시는 정리해두고 요거트를 둘 중에 하나만 먹어서 하나가 남았거든요. 냉장고에 물건 보관할 때 냉장고 옆에 있는 스티커에 방 번호 그리고 체크아웃 날짜를 적어서 붙여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넣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건물을 나오니까 택시 투어 택시가 서 있네요. 역시 대만에서의 아침은 멍멍이와 함께 시작되네요. 2일차에 그렇게 찾아 헤맸던 Y13번 출구가 여기 보이네요. 지하로 가면 덥지 않게 시원하게 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헤맬 것 같아서 그냥 지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819번 버스 타러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도 따로 있네요.
우리가 지금 이쪽 꼭지점에 있잖아. 저 맞은편 꼭지점으로 가면 돼. 어느덧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앞까지 왔습니다. 평일 아침 시간 메인 스테이션 근처라 그런지 택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신호 없는 건널목은 무서워서 잘 못 건너거든요. 근데 여기 분명히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차들이 막 오더라고요. 대만에서도 꽤나 긴장하고 있었지만 저는 진짜 베트남 가서는 길 못 건너겠다고 속령이 그러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현기증나네요. 10시 집합인데 적당한 시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1일차 도착했을 때 말씀드린 동산문 안쪽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에서 집합하면 되는데요. 송량이 미리 이지카드를 만들어 놓을까 싶어서 좀 찾아보다가 지하로 내려가서 한참 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는 나중에 만들기로 하고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앞으로 이미 8대의 버스가 출발했고 저희는 마지막 차인 9호차 버스에 탑승하게 됐습니다. 가이드 언니가 이렇게 사람 많은 건 본인도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3일차 전편에 걸쳐서 대만 구경을 가장한 사람 구경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 시간이 10시 16분. 그럼 3일차 일정 본격 시작! 오늘 구경할 예스폭 진지가 모두 타이베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택시 투어를 이용해서 구경하는 곳인데요. 알고 보니까 버스 투어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택시 투어는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저랑 송량은 미리 팀원을 이용해서 버스 투어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투어 비용은 2만원대 중반이었고요. 성수기 때는 가격이 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식비나 입장료 등은 별도입니다. 대신 생수 그리고 85도씨 버블티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3일차를 책임져 주실 저희 가이드분이네요. 50원 거슬러 받을 거예요. 예류 지질공원의 입장료는 성인이 80대만 달러, 어린이는 40대만 달러입니다.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할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도착 전에 가이드분께서 따로 입장료를 걷어가시고 나중에 급장권을 대신 구입해 주십니다. 목적지인 예류 지질공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예류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바다 괴물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류에는 진짜 바다 괴물이라고 부를 만한 신기한 모양의 기암괴석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기암괴석은 바닷가의 침식과 풍화작용의 영향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의 많은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행 전에 이 예류 지질공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찾아보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있어요. 여기 입구는 어떻게 생겼지? 가는 길은 어떻게 생겼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꽤 다른 모습이었어요. 버스로 한참을 달려서 예류 지질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11시 15분이네요. 역시나 주차장에 버스가 한가득이네요. 쭉쭉 걸어가면 예류 지질공원 입구가 나옵니다. 한 바퀴 둘러볼까요? 사람 정말 많죠. 버블티가 도착했습니다. 차가웠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미지근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만에서 먹은 버블티는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맛있다. 택시 승차장이 따로 있네요. 버스 못지않게 택시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입장권을 산 다음에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공원 입구가 나오겠죠? 돌고래 쇼를 할 것 같은 건물 앞에 뭔가 천막이 쳐있네요. 이따가 저기로 뭔가 간식거리를 사 먹으러 가야겠어요. 잠깐 대기했다가 슬슬 공원 안으로 고고싱! 입구를 지나서 가는 길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꽤 그늘이 져 있더라고요. 여기 예류 지질공원에서 꼭 봐야 할 것. 바로 여왕머리 바위인데요. 이집트 여왕의 머리 측면을 닮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목 부분이 점점 가늘어지고 금이 가고 해서 앞으로 약 10년 정도가 지나면 목 부분이 부러져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왕머리 바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라도 보호를 해야 하나 아니면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거니까 자연의 뜻에 맡겨야 하나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연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네요. 대신 여왕머리 바위 모양을 그대로 본따 만든 공주바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예류에 가시는 분들은 공주바위도 봐야겠지만 여왕머리 바위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사진 찍으려면 줄을 엄청 기다려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참 걷다 보니 나무가 걷히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1구역이고요. 그리고 정면 저 멀리 보이는 곳이 2구역이라고 합니다. 여왕머리 바위는 저 2구역 쪽에 있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둘러봐야 하니까 서둘러 볼까요? 먼저 계단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굉장하죠. 무슨 버섯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1구역, 저쪽이 2구역. 어느 정도 둘러봤으니 다시 내려가서 1구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돌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돌구경인지 사람구경인지 모르겠네요. 다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트 모양 돌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바닥이 꽤 울퉁불퉁해서 편한 신발 신고 오셔야 할 거예요. 바닷가 쪽으로는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선 밖으로 넘어가면 저기 노란 조끼 입으신 직원분께서 금방 달려오셔서 제지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안전수칙 잘 지켜야겠죠. 바다 배경으로 찍어볼까? 사진을 좀 찍고 또 서둘러서 2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야 하잖아요. 일단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봐야 돌아올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일단 2구역까지 서둘러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으로 길이 꽉 찼네요. 이 구역에 거의 다 도착하니까 이런 동상이 보이더라고요. 들려오는 소리로는 바닷가에서 친구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라는 것 같아요. 이 동상을 지나서 계속 쭉쭉 가봅니다. 여기는 1구역보다 더 푸르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뒤로 여왕머리 바위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시간도 시간이고 볕이 너무 강해서 사진 찍는 건 포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 구역까지 오니까 12시 거의 다 됐네요. 너무 더워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는 좀 여유가 생겨서 바다 앞에서 사진도 좀 찍어봤어요. 어떤 분께서 난간 밖으로 내려가서 사진 찍다가 직원분 호령에 부랴부랴 나오고 계시네요. 안전 제일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이렇게 귀여운 인형이랑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안쪽에는 뭐가 있나 했더니 저게 공주바위더라고요. 물론 멀리서 보고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새삼 나무 그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류지질공원은 타이베이 가시면 정말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다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공원을 나와서 바로 앞에 있던 천막이 쳐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과일을 파는 매대가 눈에 띄네요. 이런저런 작은 장식품도 팔고 있고요. 생과일, 건어물, 해조류, 망고젤리 등등 다양한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어서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뭘 굽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망고. 60원. 60원? 50원. 웬만한 건 다 한국어로 가능하죠. 이렇게 망고 주스 마시며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안에 너무 더워요. 나오니까 시원하다. 저희가 너무 일찍 와서 버스 기사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1등! 전원 무사히 다 버스로 돌아와서 다음 목적지인 스펀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펀 폭포에 들렀다가 스펀의 천등 날리러 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3일차 3편 영상으로 곧 다시 만나요. 안녕!